이거 완전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 물량을 엄청나게 끌어내야 돼요, 시장에. 야당의 정책이 훨씬 더 현실성에 맞는 정책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내년 3월이면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의 대선 후보자들의 이 부동산 공약들이 중구난방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선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한번 뉴스 기사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이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건지, 거기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정책 공방과 여야 두 대선 후보의 공약이 중구난방으로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현재 지금 양도소득세 감세폭을 놓고 공방을 서로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토보유세를 지금 도입을 해서 증세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좀 인하하겠다라는 이 증세 완화 카드를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이 나오자 정치권은 순식간에 양분돼서 서로를 계속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부동산 과민 반응은 결국 표심 때문에 그렇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분노한 민심을 서로 잡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부자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종부세 폐지 및 1주택자에 대한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계속적으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앞서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증세를 완화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한 거죠. 자, 이에 반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일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구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울러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약 0.17%에서 1%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고 잡겠다라는 목표가 나와 있는 겁니다. 특히 세수 재원을 기본소득에 쓰겠다라는 구상에 대해 이 추경호 국민의힘 이 정책위원장은 최근 허황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려고 한다라며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공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이에 따른 공약이 실천이 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건지 거기에 따른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뉴스 기사에서 본 것처럼 이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세금을 계속적으로 걷겠다라는 증세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세법에도 없는 국토보유세라는 세금을 신설을 해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이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이 국토보유세를 걷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금을 많이 걷게 된다면 사회적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이 모든 자금들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인해 지역화폐로 발행을 해서 이 지역화폐를 받아 소비자들이 돈을 쓰게끔 해서 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돈의 순환 촉진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왜 법에도 없는 국토보유세를 신설을 해서 2중, 3중 과세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종부세 이전에도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내고 있는 과정에서 종부세를 또 내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 여기에 더 나아가 국토보유세, 토지에 대한 국토보유세도 또 내야 된대요. 삼중과세입니다. 삼중과세. 이거 완전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국토보유세를 신설을 한다면 어떤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까요? 제가 보기엔 토지 면적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 또는 기업체 또는 공장들, 이런 공장주들이 굉장히 위험에 놓여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빌딩,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국토보유세가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여기에 상업지역에 있거나 또는 준주거지역, 땅값이 높은 또 중공업지역 일대에 있는 주택단지들,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국토보유세 많이 나올 거다. 다른 토지의 용도보다 상업지역, 준주거, 중공업지역의 일대에 있는 땅값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들은 국토보유세가 다른 분들에 비하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여기에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국토보유세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공시지가로 책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1억 이하인 과세표준일 경우에는 이 경우에 거의 0.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억 이하가 있을까? 이건 뒤에 가서 한번 계산을 통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1억에서 5억 이하인 구간에 속해 있는 분들은 0.3%, 그리고 5억에서 10억 이하에 속해 있는 분들은 1%를 내야 됩니다. 1%. 또 여기에 10억에서 50억 이하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분들 1.5% 내야 되고요. 50억에서 100억 이하에 속해 있는 분들 2%, 그리고 100억이 초과되는 분들 2.5%를 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지금 거의 이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통 우리 강북지역 일대를 보신다면 땅값이 보통 한 평당 3천만 원 기준 정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시지가로 책정을 할 경우에 보통 한 60%대 정도로 책정을 하겠죠. 그렇다면 약 3천만 원에 60%면 약 1,800만 원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토지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1억 이하인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방 2개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지가 보통 6평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방 2개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평당 1,800에 6평을 곱하게 된다면 약 1억 8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억 800만 원이 나오게 된다면 1억에서 5억 이하인 구간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 0.3%가 나오게 되는 거죠. 0.3%가 나오면 얼마 내는 겁니까? 약 30만 원에 대한 국토보유세가 나올 수 있다. 조그만한 방 2개짜리 빌라만 소유하고 있어도 국토보유세가 약 30만 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재산세도 나옵니다. 재산세도. 자, 근데 이 반면에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뭐 단독은 부지가 더 크다라고 쳐도 보편적으로 우리 다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다가구 가지고 있다고 다 부자는 아닙니다. 자, 그런 분들 지금 대지 면적이 보통 30평 정도가 됩니다. 30평. 자, 이때도 마찬가지 평당 3천만 원에 60%에서 1,800만 원으로 30평을 곱할 경우에 약 5억 4천이 나옵니다. 5억 4천. 5억 4천. 5억 4천이면 5억에서 10억 구간에 속해 있는 1%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내는 거죠? 약 540만 원 내야 돼요. 540만 원. 다가구 가지고 계신 분이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데 국토보유세를 또 내라는 얘기예요. 또 내라는 얘기입니다. 삼중과세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가구 단독뿐만 아니라 농민, 기업체, 공장, 빌딩, 상가 또는 상업, 준주거, 중공업지역 일대에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단지 소유하고 있는 분들 엄청 내야 된다고 이제. 완전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금 상황이고 완전히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
야당에서 내세우는 정책들이 있죠. 이 정책은 완화 정책입니다. 완화 정책.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양도세뿐만 아니라 시중에 물건들을 많이 내놓기 위한 시장 경제로 가겠다라는 얘기고, 이 종부세를 이 재산세에다가 통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통합하겠다. 이 종부세는 형평성에 어긋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미 재산세도 내고 있는데 이거 이중과세인데 지금 이 이중과세를 하나로 재산세로 그냥 통합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뭐 부자 감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왜 부자 감면입니까? 여기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니, 여당에서 내세운 정책이 뭡니까? 기본소득이 뭐예요? 이 국토보유세 왜 내는 겁니까? 기본소득 때문에 내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형평성에 맞게끔 공등하게, 공평하게 배분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평하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세금을? 이 세금 다 어디다 쓰는 겁니까? 세금 다 어디다 써요? 종부세를 내는 사람한테 다시 돌아옵니까? 완전히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 아닙니까? 이게 정책이에요, 이런 거. 자, 여기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면제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면제해주겠다. 1주택은 우리 투자 수요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1주택자한테는 면제하는 이런 조건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공시가격 인상을 좀 늦추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시가격 인상을 계속하게 된다면 종부세가 계속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좀 늦추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부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납부를 유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여당 정책과 완전히 정반대의 완화 정책을 활용하겠다라는 얘기고, 이 부동산 시장을 아예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여당 정책으로 만약에 증세 목적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과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미 경험을 하고 이미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험하고 겪고 있는 상황을 또다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한 게. 수요를 계속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요를 억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리 계속적으로 봐오지 않았습니까? 집값이 뛰고 있는 걸. 정말 외부적인 경제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금융위기에 큰 리스크가 도래되지 않는다면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야당 정책으로 인해서 완화 정책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해서 민간 재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건축을 어느 정도 다 완화해서 50층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완화 정책이 나온다면 당연히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완화 정책은 결국엔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지금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팔고 싶어도 사실 여러 가지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이런 분들의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앞으로 긴축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여기에 빠르면 내년 또는 늦으면 내후년 정도의 미국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수출입이 많아서 달러 유입이 많이 되는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내수 경제가 조금씩 계속적으로 침체되고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게 된다면 집값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값이 완화 정책이 된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기엔 어렵습니다. 이미 대출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금융위에서 내세우는 대출 규제와 이 정부가 생각하는 규제는 좀 다른 면목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억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시장에 맡겨야 돼요.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올해 종부세가 얼마 나온지 이제 12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 놀라겠죠? 놀라겠죠? 다주택자분들. 그렇다면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지,
아니면 이걸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유리한 건지 생각을 해보겠죠. 이해타산을 해봐서 이해관계를 따져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물건이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기에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양도세 일시적인 완화 정책들이 나온다면 마지막 완화 정책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지금 사실 신축 물량도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 물량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집값이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 물량을 엄청나게 끌어내야 돼요, 시장에. 그래서 저는 야당의 정책이 훨씬 더 현실성에 맞는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